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삼성 파운드리 그 글을 좀 쓰려고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이나노 쪽에서도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렇게 수주도 좀 하고 좀 성과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양재동의 L타워에서 한국 반도체 협회에서 시스템 반도체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HBM 내년도 힘들고 파운드리는 4, 5년 더 필요하다. 이게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내년 3분기 이 정도에 삼성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을 꿈꾼다, 계획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에 시달리면서 아픈 손가락이죠. 심지어 저는 뭐 잘라내고 싶은 손가락이라는 이런 말도 막 표현을 막 하는데 이 우리가 또 왜가 저희가 이렇게 심각한가 하냐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이제 P2, P3에 파운드리가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 지금 수주 물량이 없어서 지금 두꺼비 값이 내리는 콜드 셧다운이 한 50%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EUV도 지금 뭐 D램 생산이나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양재동의 L타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협회 시스템 반도체 포럼에서 노근창 현대자증권 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 4, 5년은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서 고성능 컴퓨터인 HPC 없이는 파운드리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TSMC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TSMC는 파운드리 하나만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IDM이니까 뭐 D램에서부터 낸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 설계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 인력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사실 뭐 좀 타당하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려면 최소 4, 5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더라는 걸 제가 넣습니다. 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적어도 내년 3분기에 흑자를 전망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어두운 것은 아닐까. 제가 이게 파운드리 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부터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HBM의 경우에는 내년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141% 급증할 전망이다. 와, 대단합니다. HBM은 지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무조건 내년에 안 좋습니다.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라든가 우한 신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레거시 D램을 쏟아부으면서 중고 D램보다 신품 D램이 더 쌀게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걸 수 있는 거는 HBM이거든요. 그런데 HBM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SK 하이닉스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노근창 센터장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포럼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근창 이제 센터장이 말하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HPC,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것, 없이 좋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HPC라는 얘기죠. HPC.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지금 수율이 뭐 굉장히 안 좋은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지금 뭐 갤럭시 S26까지도 지금 뭐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소리까지 막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 파운드리가 좋아지려면 적어도 4, 5년 더 걸릴 것이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고요. 정말 이제 뭐 뉴스 보도를 보면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불법 경영권 승계 때문에 뭐 검찰에서 5년 구형 5억 원의 벌금을 때렸지만은 내년 2월에 이제 그 선고가 이루어지겠죠.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괜찮겠지만은 그때 되면 또 리스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냥 좀 잘 이렇게 끝났으면은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디램 사업부에 뭐 이렇게 퇴사를 벌써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레거시 파운드리는 뭐 이렇게 10나노라든가 뭐 10몇 나노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거기선 수율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선단 공정이니까 7나노 이하, 적어도 5나노 이하 이런 쪽에서 주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TSMC는 지금 뭐 공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파운드리 물량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년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4, 5년 걸린다? 그러면 그 기간을 당겨야 되겠죠. 2, 3년으로. 그러면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SMC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HPC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HPC를 못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점유율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TSMC의 HPC 매출 비중은 52%예요. 파운드리 중에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전분기보다 6%가 증가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TSMC는 삼성전자보다 HPC 매출 비중이 2.7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모바일 매출이 54%였는데 이거는 수익성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매출 비중이 이익이 높은 하이 퍼포먼스 HPC에서 52%고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낮은 모바일의 54%예요. 그리고 HPC는 19%예요. 그러니까 19%대 52% 하니까 대략 한 2.7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않고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는 28년까지 AI와 HPC의 수용 HPC에서 종전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매출은 한 9배 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말은 잘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젠슨 왕인 황도 말을 그냥 막 던져놓고 삼성전자도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HBM에서 그랬잖아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좋은 그 전망을 냈다 그러면은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증권가에 따르면 이거 뭐 증권가에 말할 것도 없이 삼성전자는 분기 실적에서 파운드리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작년에는 한 2조 원 가까이 적자를 냈고 올해도 벌써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보면은 이 TSMC가 62.3%예요. 삼성전자가 11.5%예요. 삼성전자가 항상 11.5%였던 건 아니에요. 아주 꽤 좀 시간이 됐지만은 19점 몇 %인가 거의 20%까지 걸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을 적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해마다 분기마다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이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여가고 수익률을 높여가려면 이 노건창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 HPC에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TSMC는 정말 이 뭐 쟁쟁한 업체들을 고객사로 다 확보를 했거든요.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 아마존 웹서비스, 다 이게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고객사, 빅테크들을 딱 손에 쥐고 있으니까 매출이 안 좋을 수가 없고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삼성전자는 저렇게 빅테크 기업들한테서 외면을 받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딥엑스, 제가 11월 달에 그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 거기 갔을 때 딥엑스 그 현장을 제가 방문을 하고 왔거든요.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하고 5나노에서 수율 90% 달성 청신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저 신문 기사를 보니까 87% 정도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5나노예요. 5나노니까 한 90%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율이죠. 그래서
우리 국내 이게 그 팹리스들하고 이런 것들이 삼성 파운드리가 자꾸 손을 잡고 이렇게 수율을 높여가고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죠. 그런데 중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의 샤오미도 자체 3나노 프로세서를 해가지고 TSMC에다가 이거를 파운드리를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샤오미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에서 결국 3나노를 가지고 엑시노스 2500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아마 하반기에 생산될 그 G 플립 같은 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P2, P3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에 추가 셧다운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어떤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600 생산도 어려울 수도 있다. 2나노 공정 수율이 낮다. 그러니까 2나노가 내년에 삼성전자가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부터 수율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참 걱정인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방송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 미국에 계신 어떤 박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가끔씩 전화 통화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수율을 높이려면 불화수소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장비를 바꾸고 공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 말로는 절대 수율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베가 반도체 그 불화수소를 수출을 규제할 때 국산화를 어설프게 대들었다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된 불화수소를 생산 라인에 넣어서 생산 라인이 오염돼서 그럴 수 있다고 그 박사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삼성전자를 살리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는 2나노에 올인하고 있어요. 3나노는 이미 망했어요. 삼성전자 3나노 가지고는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나노를 해야 되는데, 2나노가 정말 전부 다 이렇게 2나노로 제가 사실은 글을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영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 암에서도 삼성 파운드리로 AI 그 칩넷 플랫폼을 개발, 이것도 다 2나노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글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저걸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따져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근창 센터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특정 기업 TSMC를 얘기합니다. 점유율이 대략 지금 한 62점 몇 %인데 65%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고, 거기를 추격해서 그래서 우리 삼성 파운드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 이렇게 그 이재용 회장이 천명을 했는데, 자, 1등은 안 되더라도 강력한 2등은 해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파운드리 업체들의 성장이 주춤하더라도 TSMC 성장만 반영해도 이 시장은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SMC 실적은 내년에 한 번 더 레벨업 할 전망이며, 매출액의 50% 이상이 HPC의 향 반도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26년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지금 HPC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HBM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D램 또 HBM 시장을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아. 자, 지금은 HBM이라는 거는 D램 시장 속에 있는 그 D램, 이렇게 HBM으로 봤는데, 내년부터는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니까 D램 속에 있는 HBM이 아니라 HBM이라는 시장을 별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 HBM의 시장성이 점점 더 커지고 내년 되고 후년 되면은 빅테크기들이 자기만의 HBM, 다시 말해서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은 별도의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D램 출하량에서
HBM이겠죠. 여기 오탄 것 같아요. HBM 차지하는 비중은 9%, 그 다음에 26년에는 11% 이런 수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노건창 센터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내년 물량까지 이미 그게 완전히 완판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 돼버렸으니까, 수혜를 받는 것은 뭐 뻔한 거죠. 내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12단 HBM3뿐만 아니라 16단이 나올 거고 20단 또 내년 하반기에는 또 HBM4까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뭐 SK가 좋아질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2020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걸 뭐 1등을 뭐 굳이 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력한 2등 이걸 또 꼽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노은창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를 비교를 해보면 TSMC는 본사 인력은 77,000명,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인력은 74,000명.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그렇게 보지만은 실제 파운드리라는 부분만 보면 TSMC 인력이 5배나 더 많아서 TSMC를 따라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인력, 그리고 요즘 또 많은 얘기가 하는 뭐 주 52시간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면은 쉽게 이거 TSMC를 파운드리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 시장 규모는 내년에는 141.8% 증가해서 382억 달러로 53조 6,800억 절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한 35조 정도가 SK 몫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최대 45조 원까지 갈 것이라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전체 D램 중에서 HBM 비중은 내년에 30%, 26년에는 40%를 넘어서니까 HBM이라는 파트가 하나 새로 생겨야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D램,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HBM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도 놓칠 수가 없고 파운드리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분기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분기에 SK 하이닉스의 HBM 비중은 40% 중반까지 갈 수도 있고 범용 D램 가격이 빠진다는 가정하에 내년까지는 50%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또다시 영업이익이 감액될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물량이 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위협이 더 커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CPU라든가 그다음에 그래픽 자리 GPU라든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율이 70%에 당할 정도로 반도체 내재화 이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모든 제품군에서 국산화된 대체품을 이미 확보해서 국내 기업들도 경계해야 한다.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해서 반도체를 무슨 팔아먹는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의 반도체를 더 규제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삼성전자의 갈 길이 정말 가시밭길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HBM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특단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시작한 기흥의 NRDK가 좀 연구를 잘해서 세상에 없는 반도체를 이렇게 내놓는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